지금 공수처와 검찰은 사건 처리 방법을 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대검찰청에서 만든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에 대한 내부 지침을 입수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안엔 검사에 대한 진정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지 않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신아람 기자입니다. 대검찰청이 만든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 이송 이첩 등에 관한 지침입니다. 검찰이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는 절차와 기준을 담았습니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대검 예규로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JTBC는 12쪽에 달하는 지침 전문을 송기현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뒤 분석했습니다. 지침에는 검찰이 다른 수사기관에 넘겨선 안 되는 사건의 기준이 담겼습니다. 이 중 하나는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진정 사건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한 진정에는 검사가 연루된 진정도 포함됩니다. 다른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입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조사 진정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검찰에서 입건하지 않거나 입건을 유예하는 등 알아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검사의 비리와 관련해서 정치권 등으로부터 제 식구 감싸기 감찰이나 수사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지침으로 검찰이 공수처가 생긴 뒤에도 범죄 혐의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진정 사건을 셀프 종결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대검은 지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사해봐서 혐의가 없는 사건이면 넘기지 않는 것이고 혐의가 발견되면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반드시 넘기게 돼 있다는 겁니다. 또 공수처 내부 규칙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검찰과 협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공수처는 한동안 검찰의 이런 내부 지침을 몰랐습니다. 검찰이 비공개로 만들어서 시행해왔기 때문입니다. 최근에서야 이 내용을 알고 검찰이 자체적으로 끝낸 검사 비위 사건이 없는지 관련 내역들을 검찰에 요청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대검찰청이 이 비공개 예규를 만들어 시행한 시점은 지난 2월 1일입니다. 공수처는 올해 1월 21일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재임할 당시 대검 주무부서에서 예규를 준비한 뒤 공수처 출범 직후부터 시행한 셈입니다. 이렇게 해온 지 넉 달이 지났는데 공수처는 최근까지도 이 내부 지침을 몰랐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그제 대검에 관련 공문을 보낸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검찰에서 검사에 대한 비위 사건을 자체적으로 끝낸 셀프 종결 내역을 요청한 겁니다. 검찰이 최근까지 공수처에 보낸 검사 비위 사건은 3건, 반면 경찰이 보낸 검사 비위 사건은 20여 건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법에는 검사의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로 넘기라고 돼 있습니다. 이때 발견에 대한 해석이 검찰과 공수처가 다릅니다. 검찰은 수사까지 해봐야 혐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공수처는 사건을 알게 된 즉시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 3월 공수처와 검찰, 경찰은 3자 협의회를 열고 공수처 사건 사무규칙 등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끝났습니다. 실무협의체의 두 번째 회의 날짜는 아직 잡히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겨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할 수 있다는 이른바 유보부 이첩 등에 대해서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인 협조 관계를 만들었으면 싶은 갈등은 내부적인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고 안 되는 거는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해결하면 어떨까? 대검은 비공개 예규에 대해 다음 달 31일까지 첫 타당성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